자, 22차시입니다. 이제 교과서 302에서 307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통합과학 마지막 소단원입니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 2시간에 거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에 끝낼 수도 있지만 일찍 끝내면 할 게 없기 때문에 일단 2시간을 나눠서 늘어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그카노. 자, 학습 목표 보면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의 필요성과 화력 발전, 조력 발전, 연료 전지 등을 정성적으로 이해하고,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이고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대 과학의 노력과 산물을 예시할 수 있다. 이게 다음 시간에 할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 더 적죠. 신재생. 신재생 에너지라고도 하고, 그 신자를 요새는 빼고 재생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새로울 신자거든요. 새롭지만 새롭지가 않죠. 그래서 만들어진 지 오래되고 이제 거의 활용 단계에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특징은 친환경적이면서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다. 그래서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100년 뒤에도 있고 1000년 뒤에도 있는 에너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 있는 5가지만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개는 배웠습니다. 태양광 발전하고 풍력 발전.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서 이 2개가 신재생 에너지에 해당이 되고요. 오늘 배울 게 조력, 화력, 연료전지 이렇게 3개를 새로 배우겠습니다. 금방 끝날 거예요. 조력, 화력, 연료전지 하면 끝입니다. 우선 조력부터 보죠.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조력 발전. 내가 간만에 이 농담한 적 있었나? 간만에 할 때 그 간만이 이 조수 간만 그 시간 차이 만큼이 간만에 간만인데 뭐 이럴 때 있잖아 이게. 예, 그래 맞아요. 그 표준어로 오래간만 일때 그 간만이 그 조수 간만 할 때 그 간만 그 차이거든요. 그렇게 추측을 했었는데 간만에 제 추측이 틀렸습니다. 이런 말이 없대요. 그냥 이제 그 잘못 쓰여진 단어. 이제 오래간만이 이제 맞는 표현인 걸로. 그래서 간만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조수 간만의 차이,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서 위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고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밀물일 때 가다 놨다가 썰물일 때 빠져나갈 때 그 높이 차이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 위치 에너지가 물의 흐름인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그게 터빈을 돌리는 과정에서 전자기 유도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봐도 되겠고요.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원리는 최종 단계에서는 전자기 유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장점은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밀물과 썰물은 규칙적으로 일어나죠. 이거는 이제 100% 예측이 가능합니다. 날씨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연료가 필요 없어서 발전 과정에서 비용이 적게 들고 오염 물질 배출이 없고요. 저기는 좀 밑에서 뭐 몰래 보고 있네요. 자, 단점은 조수간만 차이가 큰 지역만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밀물일 때와 썰물일 때의 높이 차이가 5m 이상 돼야지 경제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해안이 그래도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서해안에 발음이 어려워. 시화호 조력 발전소가 있는데 이게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 발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설 비용 비싸요.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뭐 갯벌 같은 게 없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그 변화가 보통은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점이 되겠다. 요게 실제로 그 시하오 조력 발전소를 비행기 타고 찍은 거고요. 요 보면 이게 다리로도 활용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이고요. 요 발전 방식은 요 밀물일 때 얘를 가다 놨다가 잠깐만 맞네요. 밀물일 때 가다 놨다가 썰물일 때 이제 풀어가지고 아니면 거꾸로 해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전기에 바닷물이 흐르면 그게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최종적으로 바뀌는 그런 발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력 발전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파도의 운동을 이용한 파도의 힘을 이용한 발전이라고 해서 파력 발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원은 파도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 운동 에너지가 이제 역시 전자기 유도로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인데요. 근데 이것도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한 3년 전쯤에 처음 저도 알았어요. 뭐냐면 저는 그 파도를 이용한다 해가지고 그 파도의 그 물 흐름 있죠. 물 흐름으로 터빈을 돌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공기실을 만들어가지고 파도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공기 압력이 커지고 이게 빠져나가면 공기 압력이 작아져서 그 바깥쪽과의 그 압력 차이에 의해서 공기가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터빈을 돌리는 이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또 최종 단계가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발전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역시 장점은 영구적입니다. 친환경적이고 부산물이 없고 유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 있고요. 단점은 파도가 약해지면 발전량이 적어요. 그래서 날씨에 따라서 파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적절한 장소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파도도 물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파력 발전이 그 수력 발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수력도 뭐 물 쓰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조력도 물을 쓰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름을 짓기를 수력 발전은 댐에다가 물을 가둬가지고 그 높이 차이로 하는 것을 수력 발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파도는 이제 그 이용한 거는 파력 발전이라고 따로 명칭을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물을 이용한다는 점은 뭐 비슷하지만 이제 방식 자체는 다르고요. 각각의 방식에 이름이 따로 이렇게 지어진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연료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료전지는 연료전지라고도 하고요. 요 앞에 수소를 붙이기도 합니다. 수소 연료전지 혹은 연료전지. 왜냐면 이 연료전지에 연료로 수소를 쓰거든요. 근데 연료전지 중에서 연료로 수소를 쓰지 않는 연료전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알게 되면은 저한테 알려달라고 했는데 거의 한 몇 년 동안 알려준 애가 없거든요. 아마 높은 확률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는 에너지원이 당연히 이 수소겠죠. 수소의 그 산화 반응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화학 에너지가 그 에너지의 근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배우는 발전 방식 중에서 유의하게 그 딱 두 가지가 전자기 유도를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둘 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전지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태양 전지하고 연료 전지.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하고 연료 전지가 그 전자기 유도를 쓰지 않는 전자기 유도를 쓰지 않고 전기 에너지를 얻어내는 두 가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둘 다 신재생 에너지네요, 그죠? 그래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건데 우선 그 장단점을 보고 원리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수소 연료 전지의 장점은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높냐면 제가 알기로 그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예전에 교과서에 있는 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자동차들 중에서 그 연료를 생산하고 최종적으로 자동차를 굴리기까지의 그 에너지 효율을 따져봤을 때 효율이 가장 좋은 게 수소 자동차
한 33% 정도 되고요. 제일 안 좋은 게 가솔린이죠. 가솔린 이런 게 한 16%. 그 전기 자동차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서 20% 정도, 20%대였습니다. 발전하고 송전하는 과정에서 효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는 이제 효율이 좋긴 한데 그걸 이제 전기를 생산하고 보내는 과정에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에너지적으로만 봤을 때는 가장 효율적인 게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연료 전지를 이용한 버스 이런 것들. 그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나 전부 다 요 머리 쪽에 그 주요 장치들이 있어요. 연료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배터리도 여기 들어가고. 그 이유가 이제 혹시 폭발이나 화재가 일어났을 때 요렇게 위쪽으로 폭발을 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승객이 죽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 다 이제 위에 올려놔가지고 요새 버스들은 다 보면은 밑에가 평평하잖아. 뭐 이게 뭐 없고 머리가 무겁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친환경적이고요. 소음이 거의 없고 그리고 효율이 좋다 보니까 힘이 좋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휴대용 장치부터 대형 발전소까지 크기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싸다. 아직까지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를 생산하는 것도 힘들고 저장하는 것도 힘들고 운송하는 것도 힘들고 힘들다라는 거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울산이 수소 충전소가 많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많은데 3개입니다. 3개. 좀 늘었나 모르겠다. 한 5년 전에 내가 알기로 3개였는데 그 사이에 나도 수소차가 없으니까 그때 3개 중에 하나 고장 났을 때 막 그 충전하는데 한 30분 기다리고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3개 중에 하나 고장 나면 3분의 1이 고장 나는 거잖아. 부산은 그래 큰데 하나밖에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수소 자동차가 많아지면 또 많이 생기겠죠. 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전지에 대해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 그러던데 보통 일반적인 화학 전지는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을 다른 물질로 만듭니다. 근데 수소 연료 전지는 물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극이든 플러스 극이든 이제 똑같은 물질을 쓰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요 마이너스 극 쪽으로는 연료인 수소를 주입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연료극이라고도 해요. 반면에 이쪽은 뭘 집어넣냐면 산소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결국에 생기는 생성물이 물이기 때문에 계수를 맞춰서 여기 2분의 1을 앞에다 붙이도록 할게요. 근데 산소는 일부러 산소만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고 공기 중에 그냥 노출시켜놔요. 그럼 공기 중에 산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기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최종적인 산물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연료 전지가 보일러의 역할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 사이에 전해질 용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해질 용액에 의해서 요 수소하고 요 산소가 서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더 커가지고 전자를 더 뺏어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가 상대적으로 이제 전자를 빼앗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얘가 전자를 2개 내어 놓습니다. 전자는 이제 일렉트론의 첫 글자를 따서 소문자 1로 표현을 하고요. 전자를 내어 놓고 양이온이 되는 거죠. 양이온이. 그래서 요 전자는 요 도선을 통해 요렇게 이동을 합니다. 반대편에. 그 다음에 요 수소이온은 전해질 용액을 통해서 또 플러스 극 반대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이제 산소하고 만나가지고 최종적으로 물이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때 보면은 요 전자의 흐름이 생기죠.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고 여기가 플러스 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렇게 전류가 생기니까 여기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일부는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요. 여러분 산화환원 배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것은 수소가 전자를 잃죠. 그래서 수소가 전자를 잃어 산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산소가 전자를 얻어 환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수업하는데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걸 환원이라고 볼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제 산소가 전자를 얻어서 뭐 음전화가 된 건 아니잖아요. 음이온이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산소가 전자를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고요. 몰라가지고요. 예, 화학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더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 산소가 이제 O2로 존재할 때에 비해서 H2O로 존재하는 이 상황에서 산소 원자 쪽으로 전자가 좀 더 가까이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산소가 전자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환원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완전히 음이온이 된 건 아니지만 산소로 있는 상태보다는 물 상태로 있는 게 H2O 상태로 있는 게 O 쪽에, 그러니까 산소 쪽에 전자가 더 가까이 있는 상황이 되어서 산소가 전자를 얻어 환원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새롭게 하나 배웠네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거니까. 이게 연료죠, 연료인 수소가 전자를 잃죠. 전자를 잃어서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수소 이온과 두 개의 전자가 되고요. 이 두 개의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서 전해지죠. 그래서 전해질이 그건 맞겠지? 아닌가? 전해주는 물질, 전해질 아니야? 이온을 전해주는 물질. 이거는 팩트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플러스 극 쪽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무엇을 통해 넘어갑니까? 도선을 통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흐름이 결국 전류가 되는 거죠. 물론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근데 어차피 전류라는 것 자체가 그 정체가 결국에 전자가 이동하는 게 전류가 되는 거죠. 방향은 반대이지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산소 분자하고 만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물이 됩니다. 근데 물은 시원한 물, 따뜻한 물? 따뜻한 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일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수소타운이라는 이제 시범적인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은 이렇게 작동을 해요. 각 가정마다 수소 연료전지가 있고 여러분 집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듯이 이 배관을 통해서 수소가스가 공급이 됩니다. 각 가정으로. 각 가정에 있는 연료전지에서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전기 에너지도 얻어내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따뜻한 물로 난방을 하고 목욕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좀 절약하는 이런 이제 수소타운이 있고, 그게 미래 도시의 모습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거양득이죠. 전기도 없고 따뜻한 물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 지금은 수소 자동차가 많이 없는데 만약에 수소 자동차가 대세가 된다면
도시가 좀 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자동차가 만약에 대박이 나면 제습기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나? 예, 원래 한 단계 더 나가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른 산업. 예, 이제 그래야지 더 빠르게 이렇게. 야, 나중에 혹시 그걸로 돈 벌면 모른 척을 만든다. 핵융합 얘기해줬죠. 핵융합. 예. 여러분이 한 50대쯤에 아마 빛을 볼 수도 있네. 뭐 하다 그랬노? 그런 거 맞겠지? 빠진 농담이 있나 모르겠네. 자, 영상을 3개나 남겨놨습니다. 이거는 요 문제 풀고 볼 거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021년 3월 고2물리학원 13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나는 각각 우리나라의 조력발전소와 파력발전소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1번 가는 조력발전소는 설치 장소에 제한이 없다. 아니죠. 조수간만의 차이가 5m 이상 나는 밀물과 썰물의 심한 곳에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죠. 밀물과 썰물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10년 뒤에도 있고 100년 뒤에도 있고 1000년 뒤에도 있습니다. 만년 뒤에도 있고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나는 파력발전이죠.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한다? 아니죠.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합니다.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오늘 배운 것 중에 그 연료전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 나는 파도의 상황에 관계없이 발전량이 일정하다. 아니죠. 파도는 날씨에 따라 달라지고요. 가나는 우리나라의 전력의 대부분을 생산한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력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것은 화력발전하고 핵발전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아 뜨거! 예, 따끈따끈한 올해 문제죠. 2023년 3월 고2 물리학원 3번 문제. 3이 3개나 있습니다. 3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답이 3번인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이 농담 하나 빠졌다. 이게 또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더 뜨겁죠? 다 했다 이제. 자, 학생이 예, 생성물은 물이야, 맞죠? 예, 그러니까 친환경이에요. 뭐 수도도 깨끗하고요. 생성물로 나오는 물도 깨끗하고 이러니까. 그다음 B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아니죠. 태양광 발전, 태양전지와 함께 수소연료 전지는 전자기 유도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의 전기를 얻어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학생 C 전류는 기역 방향으로 흐른다. 자, 수소가 전자를 내어놓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자를 내어놓은 쪽이 마이너스 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역은 전자의 이동 방향이고 전류의 이동 방향은 기역과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가 틀려서 A, C 3번이 답이 아니고 A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영상 3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